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최근 엄청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등등. 단타 매매,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데요.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강했던 초록뱀을 한번 보면요. 초록뱀 의미 있는 월봉 돌파, BTS 이슈 등에 겹치면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 초기에 잡으면 가장 좋지만 상승 초기에 이제 못 잡았을 경우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데, 보통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죠. 급등했다가 한번 매물이 출회되고 그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 때, 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것을 우리가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데, 이 최저점을 노려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런 방법도 분명히 기법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으냐 적당히 높으냐, 그것을 차치하고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눌렸을 때 최저점을 노려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출발하는 상승 초기 요 정도 지지를 확인하고 상승이 시작되는 이런 단계에서 매수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간단한 팁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분봉에서 30분봉에서 22평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풍력 대장주로 움직였던 유니스를 보면 이렇게 22평 상승 추세에서 22평이 이렇게 지지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22평이 깨지면 상승 추세가 일단 멈췄고, 22평 지금은 22평 위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흐름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22평을 이렇게 강하게 음봉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보통 그 다음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던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2평이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에서 올라가면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또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눌리는 경우가 많고요. 30분봉 상으로는 한 번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단기 분봉 3분이나 5분이나 3분봉, 예를 들어서 3분봉을 보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승 후 급등 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22평을 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22평 저항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22평 돌파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금요일날 녹십자 MS가 장중 21%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22평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올라갔을 때 22평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금요일 아침에 22평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30분에 22평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의 3분봉 차트인데요. 3분봉 차트에서 이평선을 보면 일단 기본 이평선 5, 20, 60, 120인데 이게 수렴이 돼야 됩니다. 수렴이 되면서 다시 수렴이 됐다가 이평선이 모였다는 거죠. 이평선이 모였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올 때가 바로 조정 이후에 상승 초기 흐름이 되는 거죠. 화요일부터 3분봉을 길게 보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이평선이 역배열로 내려오다가 수렴이 되고, 여기서 수렴이 이평선이 모이고 다시 정배열화되면서 상승 조정, 상승 3파 형태의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최저점을 노려서 매수하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그거 말고 일단은 여기서는 바닥을 지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흐름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면 상승 탄력이 강하고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ICT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상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걸 30분봉으로 보면은 역시나 얘도 30분에 22평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여기서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올라왔는데 30분에 22평이 저항이 됐죠. 역배열, 단기 역배열이 되면서 3분봉으로 보면 완전 역배열이 됐고 30분봉에서는 22평 아래에서 저항을 받다가 30분에 22평을 올라타면서 종가가 목요일날 종가 형성이 됐고 월요일날 그 위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걸 3분봉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역배열로 쭉 내려온 거죠. 예. 급등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화 돼서 이평선이 장기 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평선이 아래에 있고 주가는 그 아래에 있으면 완전 역배열이 되는 거죠. 그런 역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이 모이면서 수렴이 되고 정배열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면 뭐 단타도 쉽게 짧은 단타 2, 3% 단타도 쉽게 나오고 5%, 10% 단타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세는 수렴 이후 확산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렴 확산 초기에 접근하면 성공 확률이 높고 수익 폭도 크게 나온다 라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